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세상이 핵 악몽의 절벽에 섰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핵 악몽의 절벽에 섰습니다. 목요일 미 의회에서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은 푸틴이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경우 매우 쉽게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당신이 발트해 연한 국가라면 당신이 다음 국가인지 정말 걱정할 것이다. 그들은 푸틴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나토가 러시아와 싸울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라고 오스틴이 말했습니다. 이 성명에 관련된 더욱 놀라운 점은 우크라이나군이 바로 이 순간 러시아가 아브디이브카 시와 주변 마을을 점령한 이후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목요일 헤드라인에서 여름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명백한 패배를 당하기까지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 국방장관이 방금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등이 끔찍하고 위험할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도달했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의 희박한 가능성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연례 국정연설에서 나토에게 우크라이나의 서방 군대를 파견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것이라는 서방 관리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요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안보 포럼에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대 파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그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 핵무기 사용과 그에 따른 문명 파괴를 위협한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푸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제가 지금 말했듯이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의 영토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도 갖고 있다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여러 작전 분야에서 자신 있게 진전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영토를 해방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확고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러시아가 나토 확장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서부 국경을 따라서 추가 군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방의 특수부대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외국 용병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 공격으로 60명 이상의 외국인 전사를 사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프랑스어를 사용했다고 러시아는 밝혔습니다. 마크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그는 프랑스 특수부대가 이미 비밀리에 고기 분쇄기에 투입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프랑스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방장관은 일부 프랑스 국민이 키예프 군대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프랑스 정부와 관련 없는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유출된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2022년 말 영국 군사 관행물은 300명 이상의 영국 해병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매우 민감한 환경과 높은 수준의 정치적, 군사적 위험이 있는 신중한 작전에 참여했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서방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은밀하게 싸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 따르면 2022년 2월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지난 12월까지 5,800명 이상의 외국 용병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폴란드, 미국, 영국 출신입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나토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공식적인 행위는 미국이 주도하는 블록과 모스크바의 불가피한 직접적인 충돌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아마도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출된 러시아의 군사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핵 공격 기준이 생각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침공에 대한 훈련 시나리오가 포함된 유출된 러시아 군사 파일에 따르면 푸틴의 군대는 주요 세계 강대국과의 충돌 초기 단계에서 전술 핵무기 사용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확인한 기밀 문서에는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전술 핵무기 사용 기준이 기술되어 있다고 문서를 검토하고 확인한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에 작성된 29개 러시아 비밀 군사 파일에 전쟁 게임 시나리오와 핵무기 사용을 위한 작동 원리를 논의하는 해군 장교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됩니다. 잠재적 핵 대응 기준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침입부터 러시아의 전략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20% 파괴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트리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베를린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 소장 알렉산더 가부예프는 이런 문서가 공개 도메인에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결과가 재래식 수단을 통해서 잘 달성될 수 없다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작전 문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상, 해상 발사 미사일 또는 항공기를 통해서 운반할 수 있는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는 미국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의 전략 무기와 달리 유럽과 아시아의 제한된 전장 사용을 위해서 설계되었으나 현대 전술 핵탄두는 1945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전술핵 사용을 위한 임계값을 러시아의 손실이 적의 주요 공격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어질 것, 즉 러시아 국가안보의 중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요인들이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전술핵 사용을 위한 다른 잠재적 조건으로는 러시아의 전략 탄도 미사일 잠수함의 20%,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의 30%, 3척 이상의 순양함, 3개의 비행장 또는 주 및 예비 해안 지휘 본부에 대한 동시 공격이 포함됩니다. 러시아군은 또한 국가의 침략을 억제하거나 군사적 갈등을 확대하는 것, 공격의 중단, 러시아 군대가 전투나 영토를 잃지 않도록 방지하는 등 광범위한 목표를 위해서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술핵이 러시아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푸틴은 작년 6월 전술핵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는 러시아가 나토보다 더 큰 비전략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최소 2,000개 이상의 전술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푸틴은 작년 러시아 핵교리가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2가지 가능한 문턱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적의 첫 번째 핵 공격에 대한 보복과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국가로서 러시아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러시아가 베이징에 가까워지고 군대를 동쪽에서 우크라이나로 이동시키면서 동부 방어를 계속 구축해온 것입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전략기술 및 무기 통제 책임자 윌리엄 알베르케는 러시아가 중국 국경 근처 극동지역에서 핵 탑재 미사일을 계속 강화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중 상당수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범위만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문서에 명시된 핵무기 사용 이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알베르케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본 적이 없다면서 러시아는 아마도 중국이 러시아를 중앙아시아에서 밀어내기 위해 모스크바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